자, 며칠 동안 가뭄처럼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고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시장에서 종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대금도 5조 7천억까지 빠졌다가 7조 원, 또 7조 원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래대금 봤을 때 최근에 GS나 미래생명자원의 이런 관련주들 역할이 크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거래대금이 몰리는 것은 꾸준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매매 리듬이 끊겨 있고 투자 심리가 얼어 있어서 이걸 녹이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잘 녹일 수만 있다면 언제라도 다시 적극적인 매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인기주와 특이사항이 있는 종목을 정리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결국에 거래대금이나 수급으로 종목 선정이 정말 쉽게 가능한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얼마나 이 수급이 지속이 될 수 있냐, 상승세가 지속이 될 수 있냐랑 또 리스크 관리는 얼마나 쉬운가, 얼마나 안전한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지수 상태가 방어율이 최근 들어서 뛰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내려갔다 하면 올라가고 내려갔다 하면 올라가고 최근 주가 방어율이 뛰어난 상태입니다. 하락 추세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방어가 뛰어난 상태라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접근할 수도 있겠으며 저는 조금 더 확실하게 이번에 만약에 한 번 더 빠지게 된다면 신용잔고가 더욱더 줄어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목표치까지 도달할 수 있기에 혹시나 빠진다면 그때부터 저가 매수 생각을 하겠으며 만약에 여기서 다시 안정이 된다면 저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추세에 맞춰서 스윙 매매만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럼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 결국에는 다 거래대금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게 일단 일동제약. 최근에 눈에 띄는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 1조 원이라는 거래대금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데 요즘 종목들 그렇다시피 외국인들이 그냥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장중에 얘들이 시장가로 매수 넣으면 호가 잡아먹는 그 느낌이 있는데 만약에 한 호가에 13,000주가 쌓여 있다면 이거를 한 방에 잡아먹고 그 위에 몇 개 호가까지 순식간에 한 1, 2초 되는 시간 만에 잡아먹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는 절대 그걸 눈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외국인 프로그램 매매가 가지고 노는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로보로보도 그랬듯이 계속 단타치다가 결국에는 22만 주 들어와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의 거래는 빠진 상태입니다. 자, 첫 번째 일동제약부터 체크해 보자면 이렇게 네 가지를 분류했는데 1조 원 거래대금을 무시할 수 없으며 양봉이 나온 다음에 적당히 잘 버텨주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때 신고가로 바로 뚫어주지 못한 게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잘 버티는 캔들이 나왔으며 고점과 거리가 가까운 상태, 차트 모양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급등이 나온다면 고점과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이용해서 한 번쯤은 돌파를 해서 5만원까지도 터치하거나 쉽게 뚫어줄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거리를 좁히냐에 따라서 그 거리만큼 활용해가지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류를 했는데 제가 말을 안 한다 하더라도 거래대금 1조 자체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현재로서는 1등 종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종목 특징은 최근에 외국인 단타가 들어왔으니까 이건 그냥 무조건 단타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무조건 빠져야 되는 그런 물량이라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도 초반에는 빠졌습니다. 초반에 몇만 주씩 빠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걸 초반에는 이 단타 물량이 어느 정도 빠지는 걸 보고 그 빠지는 게 적당한 건강한 눌림목인 것을 확인을 꼭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초가가 보합이라면 시초가 대비 3% 이내로 빠지는 게 가장 정상적인 안전하고 그런 정상적인 눌림목이라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빠졌다가 회복도 못하고 계속 하락폭을 좀 크게 키워간다면 그때부터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무한 계단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장 시작하고 나서 10분에서 30분 정도는 안전한 눌림목인지를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안전하다 싶으면 언제라도 급등이 날 수 있는 위치라 거리가 좁혀지는 것을 보고 빠지지 않는 것을 보고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심택인데 현재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저는 심택을 발굴한 게 2월 17일 날 발굴했습니다. 수급이 이때 정말 강했고, 근데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시장 때문인지 2월 17일 날 발견을 하긴 했지만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결과로 봤을 때 벌써 이때 종가보다 10%나 올라왔는데 신고가를 뚫고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5만 100원에서 마감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나온 상태에서 월봉으로 보면은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 것 같지만 제가 관찰하는 포인트는 아무리 월봉상 올랐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 자리에서 얼마나 오래 거래가 됐냐, 이 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게 이 4만원대에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방어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리는 한 48,000원 후반대에서 49,000원 정도, 혹시나 빠진다 하더라도 48,500원까지 한 손절선은 3% 정도로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고, 올라가면은 호가 단위가 변하고 또 언제라도 양봉이 뜰 수 있는 위치이긴 하지만 또 며칠 동안 계속 올라서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차트 모양을 망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자리와 거리가 가깝다면은 자리 자체는 유리한 상태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대덕전자인데, 대덕전자가 어제까지는 뭐 별 볼품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황금선을 돌파하면서 좀 예쁜 캔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오늘 시간의 거래 오른 종목들, 실적 발표한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 실적 발표로 인해서 오른 것들 여러 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덕전자는 자, 공시 체크해 보면 오늘 4시 30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4시 10분, 20분, 30분까지 거래가 없거나 주가가 그냥 보합 상태이다가 실적 발표가 나오자 24,100원 바로 점프해가지고 3%에서 시작해서 하루 종일, 시간의 거래 하루 종일 한 2%에서 3% 사이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역시 내부자 정보인지 정보가 빠른 기관과 외국인은, 이 외국인은 기관 따라 왔을 수도 있고 어쨌든 기관들이 매수를 했는데 정보 빠른 기관들이 전부 다 쓸어 담았습니다. 투신 쪽에서 13만 주, 대놓고 이거는 미리 알았다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수급이 괜찮게 들어오고 황금선을 돌파하는 첫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게다가 주봉 월봉 신고가와 거리가 가깝고, 자, 지금 시세 보시면 최근 들어서는 시세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차트를 좋아하는데 올랐다가 일정 수준 시간 이상 그 자리를 유지해주다 한 계단 올라가고 또 충분히 유지해주다가 한 계단 올라가고, 지금도 심택과 좀 비슷한 개념으로 이 2만원 초반대 가격을 오랜 시간 동안 지켜주다가 처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시간에 오른 종목은 시초가부터 따라가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종목을 대응하는 방법은 시작하고 나서 무조건 10분에서 30분 정도는 꼭 관찰을 해줘야 됩니다. 관찰을 하면서 아무런 힘도 없이 건강한 눌림목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거래량도 없이 떨어지는지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체크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가 뭐 아니면 도 매매밖에 되지 않는데 10분에서 30분, 이게 정확한 시간은 없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주가가 움직임이 안전한지를 잘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대놓고 팔아먹고 도망가는지 아니면 안전한 상태에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지, 시초가를 다시 회복해 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서 그 가능성에 매매를 하는 것이지, 단순 차트만 봤을 때 아 이거 좋네 매수, 아 저것도 좋네 매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안전한지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게 포인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로보로보인데,
차트 자체는 굉장히 예쁜 상태이긴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면 외국인들이 그냥 대놓고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얘들이 원하는 대로 진짜 아무리 돈이 주가를 움직인다 하지만 그냥 대놓고서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매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보시면은 아까 장 마감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1시부터 시작했습니다. 1시부터 얘들이 그냥 계획을 했는지 점심 먹고 와서 이거 가지고 놀기로 정했는지 이때부터 들어오더니 5만 주까지 들어왔다가 금세 나가고 단타로 몇 분 뒤에 나가고 또 시간 지나가지고 들어오다가 다시 나가고 그리고 갑자기 얘들이 정한 시간에 시장가로 쓸어 담으면서 또 5만 주 들어왔다가 시간 지나서 결국에는 이렇게 모으다가 한 방에 나가고 47,000주 한 방에 나갔습니다. 이런 거 시장가로 쏟는다 보시면 되겠으며 그 뒤에도 계속 무한반복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계속 반복하면서 주가를 가지고 놀다가 이게 캔들로도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돈 많은 얘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으며 이건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은 얘들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사면 물릴 수도 있고 내가 팔면 다시 수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냥 마음대로 움직인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차트에서 제가만 봤을 때는 이 자리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올라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른 종목들 보면은 올라가는 척하다가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와서 거래량 끊긴 상태에서 언제 반등할지 모르는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돈 빌기가 참 무서웠습니다.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 다시 쓸어 담으면서 22만 주. 결국에 또 내일 나온다고, 내일 안 나온다 하더라도 며칠 안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되는데 나올 때는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얘들 패턴으로 나올 때는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역시 시작하고 나서 최소 10분에서 30분 정도는 관찰을 했다가 폭락 수준이 아니라 그냥 시초가 대비 1, 2% 수준이라면은 나가다가도 다시 단타치로 들어오면서 주가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략 포인트는 일단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나오는데도 주가가 시초가 대비 2% 정도로 빠지면서 밑에 호가창까지 잘 안 빠지고 단단하다면은 결국에 이 단타들이 다시 들어와서 주가를 올려주기 때문에 나가는 포인트에서 주가가 건강한 눌림목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이 프로그램 매매 알고리즘이 표적이 시가총액 1000억, 2000억짜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1000억, 2000억짜리에서 가지고 노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것입니다. 이걸 역이용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수익도 내고 그럴 텐데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매매 영상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주 한 번씩 체크하면 2배 뻥튀기 된 것은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에 거래해서 험매수 넣어 놓고서 가지고 노는 것들도 결과는 좋지 않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거르는 게 맞습니다. 날의 나노텍도 계속 시간에 거래 가지고 놀고 있으며 스코넥도 10만 주 쌓아놓고 여기 19만 주 정상이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FDNC는 이것도 시간의 거래 장난 인위적으로 올려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이 자리를 회복하면은 다시 활력이 붙으면서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칼날을 절대 잡지 않겠지만 혹시나 여길 올라온다면은 또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정규 시장에서 좀 자연스럽게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또 시간의 거래 인위적인 호가로 쉽게 이 자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정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걸 회복해주는 모습이 보인다면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얼어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보이는 종목들이 몇 개씩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충분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종목들은 알아서 나오는 것을 알기에 앞으로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여유를 가지고 꼭 필요한 계획적인 매매만 하시기 바랍니다.